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처분이 적법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단체는 환영한 반면 원안위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의 설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상당수 인력을 포항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교들이 졸업식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명을 연장해 운전 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 연장에 대해 허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년간 수명이 연장된 월성원전 1호기. 석 달 뒤 원전 인근 주민 등 2,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 원고단은 원안위를 상대로 수명 연장 허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실 일부는 이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수명 연장 심사를 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원전 운영 변경 내용 자료를 누락하고 각종 허가 사항을 과장 전결로 처리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 원전 계속 운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위반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노원전 수명 연장의 부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안전성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건설을 허가했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트리는 그런 판결이라고.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운영 변경 허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소송 원고단도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위해 추가로 계속운전 허가 유력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수명 연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가 올해 포항제철소의 오래된 설비를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이전 논란을 빚었던 포스코건설은 상당수 인력을 포항에 유지시켜 포항제철소 투자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권우준 회장 연임 이후 새로 취임한 안동일 포항제철소장은 안전과 품질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후판과 1열형 공장 등 30년 이상 된 설비를 고치거나 현대화하는 등 신규 투자를 확대합니다. 핵심 고급강의 양산체제 구축과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제고에 나섭니다. 특히 안 소장은 패밀리사와 외주사를 적극 지원하고 신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본사 이전 논란을 빚었던 포스코건설은 상당수 인력을 포항에 유지시켜 제철소 투자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포항제철소 코크스 오븐 신설 등 8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한창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당분간 포항 인력의 송도 이전 배치는 없으며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지역과의 동반 성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상당수 인력을 포항에 유지시키고 포항제철소가 수천억 원대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그동안 침체됐던 포항 경제에도 다소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내 연근의 어획량이 4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의 어획량은 92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12.7% 감소해 지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어선 한 척당 연간 어획량도 근해어업은 251톤, 연안어업은 6톤으로 40여 년 전과 비교하면 40% 줄었습니다. 수산개발원은 어획량 감소의 주 원인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꼽았으며 중국 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연간
손실 규모는 최대 65만 톤,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각 학교마다 졸업식이 한창인데요. 단순히 졸업장을 받고 끝내는 행사가 아니라 학교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졸업식장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이 들려옵니다. 마치 콘서트장 같은 졸업식.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에 맞춰 다 함께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30년 뒤에 다시 교정을 찾아 꺼내볼 타임캡슐도 만들어봅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한 기억을 깨알같이 적어 글로 남기고 사진과 필통, 단어장 등 추억이 서린 물건을 타임캡슐에 담습니다. 뭔가 여기에 내 흔적을 두고 갔다라는 느낌이랄까? 되게 여기에 오히려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추억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만 상장과 장학금을 받는 졸업식이 아니라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사진이 1초씩 스크린에 비춰지면서 모든 졸업생이 주인공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꼭 안아주고 모두가 이별을 아쉬워하는 눈물을 흘리며 사제 간의 깊은 정을 나눕니다. 작년에 선배들 오는 거 보니까 설마 울겠나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졸업하게 되니까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고 눈물이 정말 나는 것 같습니다. 졸업은 한 시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제입니다. 졸업식이 단순히 졸업장을 받는 행사에서 벗어나 내 모교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마감이 오는 금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 도내에서는 사립고등학교 2곳이 연구학교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연구학교 신청에 대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학교법인 의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당초 연구학교 신청을 검토하던 공립고등학교 2곳은 학교 운영위원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자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의 젖소농가에 들른 우유를 모으는 차량이 경북 도내 축산농가 27곳을 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주 8곳, 김천 19곳이 보은의 젖소농가와 함께 한 우유 회사에 원유를 공급해왔는데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젯밤 심야대책회의를 열고 추가 백신 접종을 비롯해 도축장과 사료공장 일제 소독 등 차단 방역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구제역 발병 원인을 파악 중인 방역 당국은 일단 보은 젖소농장의 백신 항체 형성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발병한 구제역의 혈청형은 이미 백신 의무 접종이 이루어지는 O형이었지만 해당 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19%에 그쳐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냉장 보관 등의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파악해 공개한 전국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소가 97.5%, 돼지는 75.7%였고 경북에서는 소가 96.2%, 돼지 68.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정부가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신생아 치료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큰 가운데 경북은 전국 최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병상은 1,700여 개로 4년 전보다 417개가 늘었고 인공호흡기 수와 인큐베이터, 저체온 치료기계 구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1,000명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서울이 7.1개인 반면 경북과 전남은 0.7개로 최하위였습니다. 포항시 북구 기북면에서 1년 9개월 만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주민 1,300여 명인 기북면은 한동안 아기 울음이 끊겼다가 다문화 가정에서 지난달 29일 남자 아기를 출산해 지난 6일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포항시 기북면은 영주시 평은면과 함께 지난해 출생 신고가 없는 전국 15개 읍면동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출생 신고가 한 건에 그쳤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은 출산 가정을 찾아 미역과 기저귀 등 20만 원 상당의 용품을 전달하고 축하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역대 최다인 신규 공무원 1,625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 이어 많은 것으로 지난해보다 사회복지직과 소방직 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필기시험 일정은 사회복지직, 소방직은 4월 8일, 구급 식품위생 의료기술직은 4월 15일 등 오는 9월까지 이어집니다. 보수 인사가 중심이 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오늘 죽도시장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보수 인사인 조갑재 씨와 이 모임의 공동 대표인 서경석 목사로부터 탄핵 부당성에 대한 연설을 듣고 국회와 검찰, 언론의 사실 왜곡과 과장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졌다며 시가지를 돌며 홍보 활동을 폈습니다. 한편 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포항시국회의는 최근 설 등으로 2주간 쉬었던 집회를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재개해 조기 탄핵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제법 추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정말 추우셨죠? 영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른 데다가 찬바람까지 약해지면서 체감 추위는 덜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까지 회복하겠고요. 낮 동안에도 포항이 10도, 경주와 그 밖의 지역 9도를 보이는 등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모레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로 뚝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이 되면 영하 4도, 토요일에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에 발효 중인 건조주의보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이 없어서 메마른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모레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점점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가 영하 3도까지 떨어지지만 그 밖의 지역 1도 내외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 낮 기온 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먼 바다에는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조금 낮아져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포항시의 부서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임시회에서 이낙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사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본청 중심의 승진 인사가 이루어져 읍면동이 소외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전국 리사이클 센터는 오늘 도청에서 모범 다문화 가정 250가정의 세탁기 기탁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 구미시와 영천시에 각각 20대를, 포항시와 울릉군 등 나머지 시군에는 10대씩을 배정했습니다. 세탁기는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영천 등 전국 자원순환센터 6곳이 협찬했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농가로 제한됐던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예찰 지역 내 이동 제한 농가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대상 농가에 기존 살처분과 예방 살처분 농가에다 예찰 지역 내 이동 제한 농가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정상적인 입식과 판매가 어려워져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이주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은 12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주 노동자 인권 노동권 연대회의는 대구 경북 지역 이주 노동자 3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